여러분, 상가에 다녀온 후 꼭 들러야 할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장소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행을 불러들일 수 있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죠. 안녕하세요.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달드리는 웰빙 소셜 클럽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웰빙 소셜 클럽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웰빙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장례를 치를 때 마을의 협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나 화를 당한 경우에는 가족들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한을 많이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여러 집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집의 장례가 좋은 기운을 가진 것인지 어느 집의 장례가 나쁜 기운을 지닌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는 상가집 근처에 이웃에 불운한 장례가 있다면 기가 약한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육개장을 나누어 먹거나 여러가지 대처 방법을 사용하지만 간혹 한이 깊은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상가집을 다녀오는 길에는 피해야 할 장소가 있었으며 현대여고에서 이런 장소를 피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절대로 특정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나무가 많거나 물이 흐르는 곳은 피해 가십시오. 물론 낮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나무가 우거지거나 물이 있는 장소는 혼령의 기운이 강해지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히 기가 강한 사람이라면 혼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은 드물지만 기가 약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의 기운은 고정적이고 양의 기운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보통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고전에서도 대부분 귀신의 활동 영역을 물과 산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장례식장에서는 나무 아래 가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을 품은 원기는 나무를 통해 기운을 강화시켜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가로수 몇 그루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무가 울창한 공원이나 호수가 있는 산책로는 상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절대 들러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잠시라도 차를 세우고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외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상갓집에는 혼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다른 큰 길로 간다면 혼자 가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갓집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몇 명이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한 여성,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상갓집에 가는 것을 가급적 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기운이 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명 상갓집에 자주 다녀왔는데도 아무 일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가 강해서 그런 것이고 기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기가 강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원한을 품은 혼령도 그 기운에 따라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는 혼자라면 외진 곳, 특히 어두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시 쉬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가집에 혼자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돌아오는 길에 쉬고 싶다면 사람이 많은 휴게소나 밝은 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길가에 차를 세우고 쉴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밝은 곳에서 쉬는 것이 본인의 양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혼령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상가집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바쁜 일정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바로 사무실이나 가게로 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상갓집에서 바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는 기가 매우 강한 분들이라서 혼령이 해를 끼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만큼 기가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분의 가족 중 혹은 회사나 가게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혼령이 이승의 기억을 잊는데 49일이 걸린다고 하며 그중 7일 동안은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 가족이나 동료가 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상갓집에서 바로 집으로 오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곳을 들르시거나 근처에 종교시설이 있다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만약 기분이 찜찜하다면 반드시 손에 특정한 물건을 들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찜찜한 느낌이 들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분의 본능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학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을 사거나 집안에 물건을 들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모두 적용됩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찜찜한 기분이 들 때는 그 일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고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후 이런 느낌이 든다면 분명 무언가가 여러분의 본능에 위협을 주고 있거나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거나 기가 약한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종교적인 물건을 손에 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십자가나 묵주를, 불교 신자라면 염주를 손에 쥐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별히 종교가 없는 분이라면 책이나 펜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책이든 수첩이든 펜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책과 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분의 기운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후에는 혼자 외진 곳이나 어두운 장소를 피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가 약한 사람들은 특히 상갓집에서 오는 길에 불길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좋으며, 기운이 센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가족이나 동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찜찜하다면 본능이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 종교적 물건이나 책, 펜처럼 양기가 강한 물건을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유용하며,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이나 종교시설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갓집에 다녀온 후 절대로 들러서는 안 될 곳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